네, 질문은 이따가 채팅창에서 받겠습니다. 전화로 하면 자꾸 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먹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실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나 또 티모 BJ가 있었죠. 티모 BJ의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HBJ가 있었고, GBJ가 있었죠. 봅시다. 자, 이 TBJ 유형은 이제 혼자 먹습니다. 혼자 먹다가 점점 이제 새끼 치는 거죠. 혼자 먹다가 혼자서 밥 처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새끼를 쳤죠. 누가? 여친이. 이제 여친과 같이 먹죠. 지금도 이제 그런 스타일 있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자를 개입시켜서 같이 처먹는.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었냐면 먹친. 여친과 먹친을 이용한,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처먹기는 힘드니까 여친과 나눠 먹기 시작하고 먹친과, 이게 대박 났죠. 대박 나가지고 트렌드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투게더 먹방이라고 하는 거, 투게더 위드 먹방, 투게더 함께 처먹처먹 여친 먹친. 자, 이렇게 이제 먹친하다가 이제 떡을 먹기도 하고 세계의 섬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티모 BJ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의 위장으로는 안 되니까 여친을 섭외를 하고 나중에는 먹친, 지금도 여친하고 같이 처묵처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먹친이 뜬 거야. 먹친이 떴어. 얘가 오면은 막 이제 구박도 하고 잘 처먹고 막 이제 드립도 치고 하니까 인기가 많이 늘어난 거죠. 여기서 투게더의 단점이 나옵니다. 뭐냐? 그렇죠. 막장 드라마 나오죠. 배신, 음모예요. 배신, 음모, 갈등, 화해, 재갈등, 이별, 분사, 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레파토리 막장 드라마가. 혼자 처먹기, 혼자서 처먹기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여친을 끌어들이고 이제 먹친. 여친은 그냥 밤마다 서비스하면 되는데 먹친들은 이게 고추들이라서 밤마다 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용해 먹고 처먹고 이제 돈 뜯어내고 그러는데 열받는 거지. 얘가 먹친이가. 내가 네 호구냐? 야, 이 씨발을 이 새끼야! 그리고 얘가 이 새끼가 많이 컸네? 난 너보다 컸어 이 새끼야 원래. 그러면서 우정이 근거하면서 말이죠. 배신, 음모, 갈등, 화해, 재갈등, 이별, 분리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먹친이 결국 다른 BJ로 말이죠. BJ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승격이. 이게 티모 BJ 사례인데, 뭐 보니까 별거 없거든. 이 새끼도 뭐 대추씨 같이 생겨가지고 씹어먹은 뭐 껌같이 생겨가지고 별것도 아닌 새끼가 열받는 거지. 시켜 먹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티모 BJ 투게더 방식이 실패한 이유가 먹친의 분리, 이게 독립을 하게 돼 버리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HBJ는 어떤 스타일이냐? HBJ의 스타일. HBJ는 이걸 이제 감지를 한 거지. 먹치는 위험하다. 나중에
뒤통수 때리고 똥구녕에다가 송전탑을 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한 번만 왔다가 스쳐가는 게스트. 이런 게스트. 언제 물질 모르는 해서 얘는 친구로 하지 말고 그냥 이용하는 일회용으로 하는 게스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회 초대하는데 돈을 받고 초대시켰어요. 돈을 받고 나랑 같이 먹방 하려면 얼마 뭐 50만원 유명했었죠. 아니 그 통이 커가지고 자기랑 먹방 방송 초대하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아 챙겼고 심지어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오는데 집으로 오는데 50만원 출장도 갔습니다. 100만원 이게 실제로 안 줄 것 같죠? 근데 몇 차례 받았어요 100만원을 실제로 통장으로 100만원을 그 유료 아이템도 아니고 100만원을 받았어요. H 뭐 BJ인데 게스트 이런 게스트가 있나 그래서 스튜디오로 초대하는 데는 50만원을 받았고 현금을 통장으로 출장을 가는 데는 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냥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유신아 너 유핑에서 뭐 콘서트 하는데 얼마 든다면서 그거 콘서트 하려면 얼마나 장비 많이 들어요 사람이랑. 근데 그냥 자기랑 같이 밥 먹는데 그냥 지가 지가 워렌 버핏이요? 지가 무슨 스티브 잡스냐고.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처먹는 저기 뭐 돼지 새끼가 스튜디오로 같이 와가지고 먹는데 50만원 출장 가는데 100만원이요. 지가 무슨 스티브 피그요? 이게 바로 H의 경우 바로 게스트 방식이죠. 투게더인데 두 BJ가 다르다. 티모 BJ는 친목을 통해서 먹친을 만들어 가지만은 이건 나중에 BJ가 좀 머리가 크면은 독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투게더를 하는데 게스트 처음 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돈만 뜯어내는 이 신종 개 같은 돼지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쥐의 사례는 뭐냐? 쥐 저묵저묵 이 쥐는 뭐냐면 특징이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시청자들을 형님. 모스타 BJ나 정액비빔밥 처묵처묵한 애도 형님이라고 부르죠. 일단 저 자세입니다. 형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유료 아이템을 쏴도 형님이에요. 걔네들한테는. 추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이 유료 아이템을 쏴도 걔네들은 형님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에는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했느냐? 바로 굴욕이죠. 굴욕. 먹겠습니다 형님. 심지어는 하루에 먹방을 3번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생각대로 뿅. 그러니까 방금 먹었어. 누가 또 쐈어. 또 먹어. 또 쐈어. 또 먹어.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먹는 거죠. 계속 시키는 대로 유료 아이템 쏘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굴욕형. 그러니까 맛있게 못 먹으니까 자기의 독창성이나 개성이 없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시청자들을 형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쏴줘도 형님이 되는 현실. 한 1000개 쏘면 전하라고 부를 수 있겠는요. 굴복형 쥐. 그래서 완전히 돼지가 됐다가 말랑깽이였다가 돼지가 돼가지고 이제 뭐 특별한 그 사건 때문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처먹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 쉽게 이렇게 처먹하고 돈을 번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먹방에 우리가 이제 먹방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오는 게 할 거 없으면 먹방이라도 하지. 그러나 이게 참 위험한 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야, 유통기한이 짧다는 게 뭐냐면 먹는 것만 하면 질리거든. 뉴페이스들이 등장을 하면 질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새끼 질리는데? 그래서 몰락한 먹방 BJ들이 많다? 많죠. 엄청나게 많죠. 먹방 BJ들이 그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가 유용하다. 누구든지 대체 쉽게 질린다. 쉽게 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빨리 먹고 이런 것들은 몸도 망가지지만 쉽게 질려서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합형 BJ들이 많습니다. 먹방 플러스 게임, 먹방 플러스 스포츠, 이런 쪽에 결합형을 해가지고 자기 수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먹방하면서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오래 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스포츠 토토 후원자한테 엄청 처받은 게 있죠. 그 스포츠 토토와 연계돼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특정 그 BJ 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홍보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거 신고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다 그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방하면서 스포츠 방송을 하던 한 BJ가 불법 토토에서, 합법적인 토토가 아니라 불법적인 토토에서 많이 땡겨 먹고 최근에도 많이 땡겨 먹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법 세력과 손잡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은, 많은 분들이 유신의 먹쇼를 기억하면서 유신이 먹는 BJ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먹쇼의 비중이 새우 전만해요. 유신의 방송 요새 보면 먹쇼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잖아요. 지금 이번 달에는 시작부터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신의 먹쇼 하면 매일 안 하는 거, 스페셜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륙에서는 방송만 일면 먹고 있거든. 나도 한번 봤어요. 푸드파이터 거. 아니 뭐 이렇게 햄버거 몇 개 해놓고 초 재놓고는 먹더라고요. 도전한다고.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자, 도전이 아니라 돌전이다. 돌았다. 이렇게 음식을, 그 맛있는 음식을, 아까운 음식을 도전한다시고 꾸역꾸역 맛도 느끼지 않고 그냥 뱃속에다 쳐놓는 게 그게 무슨 먹방이냐. 하정우의 소울, 왜 사람들이 하정우의 소울을 느꼈습니까? 그 촬영하면서, 밤샘 촬영하면서 그 배고픈 허기를 하면서 김을 쳐 넣으면서 국밥을 말아 넣으면서 그건 바로 허기를 달래기 위한, 정말 자기가 행복, 먹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소울을 다해서 먹는 거거든요. 연기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엔 진짜 배고파서 그렇게 처묵처묵 하는 거예요. 촬영하다 보면 정말 먹방의 기본적인 기초를 배우고 간 거지. 근데 도전한답시고 1분 해놓고는 햄버거 3개를 꾸역꾸역 콜라 처먹으면서 쳐넣는 게 과연 먹방이냐? 그건 먹방이 아니다. 고문이다. 먹는 고문이다. 돌아버린다는 얘기죠. 본인도 돌고 소화기관도 돌고, 그 소화기관이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원 상태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꼬매야 된다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이 새끼는 먹방만 해서 푸드파이터라 많이 처먹었습니다. 위가 많이 아픕니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반은 절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를 인수분해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먹방하는 BJ들이나 이제 뭐 보면, 먹방하는 BJ들한테 보면 근데 화면의 숫자나 알파벳이 떴다 꺼졌다 하네요. 그건 뭔 소리예요?
아무튼 쓰잘데기 없 좀 강의할 때 좀 쓰잘데기 없냐고 좀 하죠. 그래서 돌전하지 말고 더전하다. 여러분들 중에서 먹쇼를 하실 분들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맛나게,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도전이 아니에요. 음식 먹는 것이 왜 도전입니까? 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음식 가지고 뭐 도전한답시고 처먹으면서 토하고 이런 거 얼굴에 바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저주받을 일이시고 나중에 정말로 방송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게임을 붙이든 스포츠를 방송을 하든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자신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먹방 BJ가 돼야 된다. 먹지스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구장창 먹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먹어요. 사람들 보여주려고. 자, 우리가 연기자들 보면서 연기하는 게 즐거워서 연기하는 사람이랑 직업적으로 돈 벌려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진짜로요. 혼신의 연기를 다 해가지고 정말 그 연기에 빠져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아이 그거 개인 방송 먹방 하는데 지랄 연병원이야 그것까지 따지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모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이든 스포츠든 뭐 자기가 취미생활이든 좋아하는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탑이제 얘기하지 마시라고 했네. 그 위쪽에서. 그래서 먹을 때는 행복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억지로 꾸역꾸역 먹고 나중에 자기 인생 파괴하고 파괴의 신이 되지 말고 난 요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대륙에서 별 양아치 새끼들이 다 무슨 영웅인 것처럼 말이죠. 옛날에 싸움하고 다니고 옛날에 무슨 일진이었고 옛날에 뭔 양아치 새끼였다는 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그 대륙에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심각한 뭐 법을 게임 산업법 위반하고 그런 BJ들이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돈 많이 번다고 불법 스폰서에서 돈 받아 처먹고 사기치고 그런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다른 데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죄를 진 사람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나는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법 어긴 지 얼마 됐다고 복귀해가지고 바로 불법 사이트 홍보하고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방을 하면서도 불량품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상품을 스폰서로 받아가지고 홍보해 준다든가 무슨 옛날에 무슨 뭐 해물 뭔가요? 해산물 유통업체가 먹쇼 파이터 대회를 열었어요. 그럼 미친 짓이죠. 그건 음식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 신선한 재료나 이런 것들로 푸드 파이터를 시켜요.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를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빨리 먹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이 우선이 돼야 된다. 남겨도 좋다. 너무 많이 시키지 말고 개인이 혼자 먹을 땐 소자, 둘이 먹을 땐 중자,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땐 대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음식의 양보다 질, 푸드 파이터보다는 푸드 아티스트가 되는 게 푸드 파이터보다는 푸드 아티스트를 지향을 해라. 그게 오래 간다는 얘기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먹방을 해서 BJ가 아는 BJ가 돈을 1년에 억을 벌었어요. 억 이상을 벌었어요. 근데 치료비로 그만큼 나갔어요. 우리가 돈을 뭐 1년에 억대를 번다고 해도 뭐 이것저것 나갈 거 아닙니까? 쓰니까. 근데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먹방 BJ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는 위 절제 수술 받고 병원에 누워있고 계속해서 치료해야 되고 위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거죠. 먹방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먹방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먹방은 먹방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먹방을 하는 BJ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시청자분들이 먹방 보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강요하고 무리한 뭐 파이터나 이런 걸 시키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 먹방 BJ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모든 것들은 적당히 정해진 정도로 컨트롤을 통해서 그 BJ를 아낀다면, 근데 아끼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방은 살인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예정이니까 기다리시고. 그래서 먹방은 살인자. 최근에 그 대륙에서 중1짜리가 있습니다. 중1짜리가 먹방을 해요. 그 어른들 성인들 따라가지고 음식 시켜가지고 유료 아이템 풍선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슬픔이 느껴집니다. 저는 중1짜리가 다른 그 푸드파이터들이나 먹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가지고 음식 해가지고는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 먹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어른들이 푸드 아티스트보다 푸드 파이터나 푸드 변태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중1짜리가 지금 이제 막 자기 건강을 챙기고 뭔가 자신의 미래를 챙겨야 될 애들이 돈 벌자고, 유료 아이템 좀 벌자고 캠 앞에서 어른들 흉내내면서, 중1이면은 다 큰 거 아니거든요. 저 초등학교 6학년하고 1년 차이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쌍욕하고 뭐라고 하고 요구하고, 이 부모가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알까? 부모가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부모가 안다면 부모도 책임이고, 그쵸? 중학생들이 그대로 성인 BJ들 하고 있는 폐악짓거리,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먹방이 위험성, 건강을 해치고 다른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먹으면 돈 주니까, 근데 그거는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인기가 싹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려요. 어떠한 먹방 BJ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살하고 싶어해요. 옛날에는 방만 열면 뭐 수천 명이 와가지고, 풀방이 금방 되고 수천 명이 와가지고 형님 했는데, 어느 순간 새로운 BJ가 등장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왕으로 군림하다가 이제는 풀방도 못 채워, 100명도 못 채워. 우울증 와요. 몸은 안 좋아졌어. 과도한 먹방 때문에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우울증은 왔고,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데 그런 내용을 어떤 BJ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아프리카 TV에 활동할 때 그 운영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카데미가 필요합니다. BJ들도 뭔가 상담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돈밖에 몰라요. 대륙은 돈밖에 모든 플랫폼들이 돈밖에 몰라요. BJ들, 건강한 BJ들, 정신과 몸이 건강한 BJ들이 오래오래 방송을 해야 그 플랫폼이나 그 서비스도 오래오래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오로지 돈, 머니.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BJ와 그 튼튼한 BJ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냥 인기만 있다고 하면 영혼이라도 파는, 돈 준다고 하면 존슨이라도 파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번 유신의 BJ 스쿨이, 저는 뭐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교재가 있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사자TV 유신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특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런 정리가 돼갈 거예요. 이번에는 제 경험담으로 아무런 교재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되면 이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술적인 걸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 기술적인 건 너무 쉬워요. 카불병신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목만 입력해서 방송하면 지금처럼 지금처럼 방송하기 쉬워졌는데 기술적인 거는 배울 게 없어요. 마이크 캠 연결하면 방송 다 할 수 있고. 예. 기술적인 거를 자꾸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술적인 거는 어렵지 않아요. 방송하는 거는 캠 마이크 좋은 거 사면 되는 것이고 컴퓨터에 꽂으면 되는 것이고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방송 한번 하려면 대가리가 깨졌어요. 뭐 위네프 라디오 방송하거나 뭐 방송하려면 설정하려면 대가리가 깨졌는데 요새는 플랫폼들이 확 나와가지고 방송하기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쉬워졌죠.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방 요즘 대세고 하도 그냥 개나 소나 먹방해서 한번 좀 다뤄보고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하는데 단언컨대 먹는 것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어때요? 학교에서 비만 때문에 그 패스트푸드나 기름기 있는 그런 것들 음식만 고기 중심으로 그 청소년들이 먹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밸런스가 망가져. 여러분들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흔들립니다. 그쵸? 우리가 정신이 흔들려도 몸이 건강하면 지탱을 해줘요. 근데 몸이 망가져 버리면 정신이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흔들흔들합니다. 제가 지금 그 겪고 있거든요. 전 먹방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2끼 겨우 먹거든요. 그냥 물도 많이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방할 때 짭짭짭 소리 내는 거 먹는 기술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은 조금 이따 받을게요. 이 10원짜리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먹방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륙처럼 먹방 뜨니까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먹자 하는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먹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약을 아무리 먹고 운동을 아무리 해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음식에서 우리 몸은 영양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대륙에서 그냥 처먹으면 인기 얻을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생활의 달인 얘기했죠. 생활의 달인에서 PD가 족발집 28983834 보쌈집 532에 600 이거는 정말 가불병신짓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도하면서 먹방의 먹방의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먹방만 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먹고 돈 벌고 인기 얻고 이따오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장해서 말이죠. 먹방하면 마음껏 처먹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인기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 먹어야 돼요. 먹방 BJ는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걸. 자, 먹방의 패 억지로 먹고 마음껏 먹고가 나중에 억지로 먹고 돈 벌려고 먹고 인기 얻으려 먹고 우리가 돼야지 가축새끼냔 말이지. 근데 대륙이나 언론에서는 호도에서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먹방 BJ가 되면 마음껏 먹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먹방 BJ 현실은 뭐예요? 시청자가 돈 쏘면 억지로 먹고 배불러도 힘들어도 돈 벌려 먹고 인기 떨어질까봐 인기 얻으려 먹고 사실상 먹방이 아니라 먹노? 처먹는 노예로 전락을 했단 말이야. 이거 보시게 어찌하여 먹노가 되셨는가? 병원으로 가시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다가 콜로 가시겠어요. 에? 먹노가 말이죠. 대길이가 잡으러 다녀. 밥이나 처먹어 이것들아. 나 대가리야. 응? 이러다가 또 먹노를 쫓는 대길이와 천지호한테 잡혀가지고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먹방 BJ는 현실입니다. 마음껏 먹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는 건 소수예요. 상위 1%? 그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먹고 돈 벌려 먹고 인기 얻으려 먹고 건강 해치고 정신 해치고 스트레스 받고 먹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찌고 몸 안 좋아지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바로 수위 조절이죠. 수위 조절. 이게 힘들어요. 컨트롤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적당히 먹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수위 조절하고 컨트롤하게 되면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먹쇼의 조건, 먹쇼의 자기 그 컨디션을 보면서 먹쇼를 할 수 있는 걸 조절하면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냥 무조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도 적당히 벌자. 적당히 벌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스폰서를 받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든지 무조건 먹지만 말고 먹는 것과 연관지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인기 얻으려 먹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면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컨텐츠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인기를 보완하자. 그러니까 먹방의 인기가 좀 떨어졌으면 다른 컨텐츠를 해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쇼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 많이 처먹고 억지로 처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런 컨텐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면, 예전에 그 유행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죠? 뭐였더라? 그 대접 엄청 돈가스? 엄청 큰 돈가스 있잖아요. 그거 도전하는 게 유행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가 다 돈가스 그거 큰 거 돈가스 도전한다고 할 때 있는데 난 그거 안 먹었어요. 내가 왜 남이 다 먹는 돈가스를 왜 처먹고 있느냐?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개척하겠다. 나는 그래도 먹쇼 하면 7, 8천 명이 와서 봤던 거죠. 그때 당시에 먹쇼 할 때 7, 8천 명은 지금의 10,000명 단위입니다. 유신의 소리는 이거 한 번이었으면은 한 수천 명이 그냥 질질 쌌다는 얘기예요. 빤스에서 국물들이 3톤씩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먹노가 되지 말고 먹신이 되라. 먹방의 진정한 BJ가 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지금 11분 남았는데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거의 마무리. 자, 지금 저 0시까지 5분 남았는데 오늘 추천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은 해주세요. 0시 지나면 다시 하실 수 있으니까 까먹으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 7, 8천 명씩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바일 방송이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근데 그렇게 많이 봤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스샷 있나요?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어보세요. 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워낙 뭐 방송을 그때 당시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뭐 질문 아까 하려고 하시던데 요리 직접 하면서 먹방 하실 계획은 없나요? 계획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니고 그 빅치킨에서 예전에 사실 라떼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라떼가 가슴 아픈 일이죠. 계속 그 실망감을 줬는데 아무튼 그 빅치킨에서 거기 이제 그 식당이니까 요리하기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일단은 뭐 계획은 있습니다. 그 질문 하라는 거 아니잖아. 사사 티셔츠는. 자, 유핑은 야! 유핑은 그 사사 TV의 운영과 클린 캠페인을 운영을 위한 후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휴업체가 늘면은 거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 티셔츠 안 사셔도 되고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원할 수 있는 그냥 후원해달라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면 먹방과 먹쇼는 먹방에다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다 전화하는 방송인데 난 내 것만의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전화 개그만 해도 지금 몇 년인 줄 아세요? 5, 6년 했거든요. 전화 개그만 6, 7년인가? 전화 개그만 6, 7년 됐고 유신독설도 5, 6년 됐고 모든 코너가 대부분 그렇게 롱런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화하는 거를 나는 내 이름을 붙여보자 애정 있게. 그러니까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전화로 하는 코너, 웃기는 코너를 전화 개그라고 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코너를 유신 독설로 하자. 내가 하는 가요제, 질러팅에서 하는 거를 오크 가요제라고 하자. 오! 감동 있잖아. 우리가 뭐 노래 정말 멋지게 부르면 오! 그 다음에 재밌는 노래 부르면 크크크 하잖아요. 그래서 감동과 웃음이 있는 가요제다. 그래서 오크 가요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먹는 방송, 먹는 방송을 나는 짧고 굵게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한 3, 40분으로 끝내자라는 뜻으로 먹는 것도 쇼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먹기만 하던 먹방을 이제 컨텐츠로서 해서 먹는 쇼다라고 해가지고 먹쇼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코너들을 그게 어떤 방송이든 그리고 그 게임 방송을 할 때도 그냥 와우, 리니지 방송 재미없잖아. 그래서 나는 개그 리니지, 개그 와우 그걸 붙이기 시작해. 그때 한때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 방송에다 개그 붙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붙인 겁니다, 최초에. 그 다음에 개그 스포츠 중계, 육성으로 스포츠를 처음으로 중계한 게 저예요. 다른 데는 그냥 TV로 틀어줬는데 저는 박지성 경기, EPL 경기를 제가 직접 중계하고 그러니까 육성으로 자기가 캐스터가 돼가지고 중계한 사례가 첫 사례가 되겠죠. 개그 축구, 뭐 개그 월드컵, 개그 아시안컵 뭐 이런 식으로 중계를 했었죠. 자,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사자TV 본 서버 채팅방 닫은 거는 팝콘 이벤트 때문 아니에요. 제가 그 천벌 받죠.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자TV 플레이어의 그 독립 서버랑 방송 서버랑 채팅 서버는 제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제가 관리하면 저렇게 하면 바로 복구를 했겠죠. 나를 새서라도. 근데 저거는 승규님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승규님이 지금 해외에 가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일도 보내고 메신저에 남겨놨는데 방송 서버는 한두 시간 있다가 복구가 됐는데 채팅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만약에 시간이 걸리면 코인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소스가 있어요, 회사에. 저희가 라이센스는 받았거든요. 승규님이 라이센스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복원은 안 돼도 소스를 받아가지고 새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코파이님도 오셨네요. 가장 힘겨웠던 기억에 남는 먹방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을 때라. 힘들 때는 많았었어요. 예전에 제가 식중독에 걸렸었어요. 식중독에.
추천 감사합니다. 제가 식중독에 걸렸었는데 그날 먹쇼를 약속을 한 거야.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슬픈 얘기인데 웃긴 얘기면서 그 속옷에다가요. 그 귀저귀는 안 차고 그 화장지 있죠. 화장지를 많이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엉덩이에다가 받쳐놓고 먹쇼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화장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가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밤새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화장실에서 계속 있는데 거의 그냥 물처럼 줄줄 흐를 때였어요. 근데 약을 먹고 좀 나아진 거 가지고 이제 혹시 몰라서 화장지를 속옷에다가 받쳐놓고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근데 흐른 적은 아니고 흘리지는 않았고 아무튼 뭐 뭘 더러워요. 흐른 건 아닌데 만약을 대비해서 약속했으니까 오늘도 사실은 특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방송 내내 머리가 멍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거의 누워 있었어요. 새벽까지는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걱정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느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불면증에다가 스트레스성 불면증에다가 또 뭐 좀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누워 있다가 사실 오늘 그 킹캐님이 예방주사 우리 고양이들 예방주사 맞추러 오기로 했었거든요. 늦지 말라고 3시까지 오기로 해서 근데 내가 누구세요? 킹캐님이더라고 나는. 그래서 미안했죠. 그래서 막 머리 감고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예방 접종하고 가셨는데 내가 좀 많이 미안했어요 사실은. 제가 항상 손님이 오시게 되면 컨디션을 미리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정신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뭐 새벽에 또 고양이들 지금 조용해요. 새끼 낳았어요. 또 3마리를. 그러니까 제 새끼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삼복이가 첫 번째 새끼가 산타마리아가 5마리를 가졌어요. 근데 5마리에서 1마리는 낳다가 죽고 4마리가 살았는데 내가 이제 대비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너무 조산으로 나왔는데 분리를 해놨는데 어미가 살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박스에다 넣어줘야 되는 건데 박스에 안 넣어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따로만 해놨는데 그래서 실패를 했죠. 4마리가 이제 가고.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스도 미리 이제 항상 준비를 해놓고 집까지 사다 놓고. 세뇨리따가 낳는데 3마리를 낳다가 1마리는 죽고 2마리는 지금도 건강합니다. 이따가 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가끔 보여드리는데 잘 자라고 있고 오늘 어제 예방접종 받았고 종합 예방접종 제일 비싼 걸로 맞췄어요. 킹캐님이 이건 아끼면 안 된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한 달 후에 한 번 더 맞추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방접종을 하면 그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분양할 생각은 없지만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늘어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산타마리아가 또 4마리를 낳았는데 1마리는 낳다가 죽고 3마리를 낳았는데 지금 건강합니다. 이번에는 박스로 바로 집 해놓고 딱 넣었더니 다 핥아줘가지고 깨끗하게 있더라고. 이제 전만 잘 먹으면 그렇게 됐어요. 애완동물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별들에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패쇼 업데이트 그만 얘기하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 애완동물 처리법은 나중에 펫쇼 관련된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방송에 관련 먹방 관련된 방송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거의 2부 마감 시간인데 조금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먹방에 대해서나 방송에 대해서. 오늘이 3강째인데 오늘 뭔 정신으로 특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 자뻑이긴 한데요. 지금 이걸 특강을 할 상태가 아니거든. 막 새끼 나가지고 박스 얻으러 가고 근데 박스를 얻었는데 박스가 또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좀 아담한 거에다가 넣어줬는데 나중에는 좀 좁을 것 같아서 또 박스 구에다가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박스를 또 맞게 좀 크기 좀 맞게 좀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지금은 작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새끼가 작아서. 자, 뭐 질문 더 없나요? 먹방 아니라도 그 BJ 관련된 질문이면 상관없습니다. 웃음 개그 전화 방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나요? 받아주세요. 다음 주 특강이 전화 특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전화로 하는 방송 어떻게 재밌까?
일단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예, 제가 하는 거 봤잖아요. 처음에는 힘들면 좀 따라하셔도 상관이 없는 게 처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기를 처음 했을 때 전화해서 어떤 새끼가 맨날 욕해요. 욕도 못 들어. 야이 개X발레 그냥 그냥 딱 끊었거든요. 지랄하네 하고 딱 끊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전화만 하면 한 놈이 계속 욕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진짜 의도치 않았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죠. 반사. 그거 딱 끊었어요. 이 새끼 빵 나가지고 아니 욕 진짜 열불나게 막 욕을 몇 분 동안 그냥 허벌나게 욕을 했는데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욕을 했는데 내가 반사 하고 딱 끊으니까 이거 연병원에 그래서 다음에 그 새끼가 전화가 욕을 막을 또 해. 내가 반사. 그러니까 이 새끼가 굴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난 스펙트럼, 프리즘, 무지개 반사, 다각 반사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똥꼬 배틀까지 간 거예요. 니 존슨의 크리스마스 트리, 니 존슨 하이힐 모양, 니 존슨 피카츄, 니 똥꼬의 드랍십. 이게 니 똥꼬의 드랍십이 나만 쓴 게 아니야. 뭐 바바라 뭐 유명했던 BJ들이 니 똥꼬의 드랍십 이런 것들이 대규모 히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죠. 뭐 꺼져. 이게 지금은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상황을 보세요. 막 뭐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뭔데요? 꺼져. 딱 끊으면 으악 깔깔깔깔깔깔 그리고 실격이 있었죠. 전화 개그니까 막 하면은 실격 띠리리링 딱 끊으면은 그땐 빵빵 터졌어요. 실격 꺼져 ABC D죠 고헬. 여러분들이 고헬이 아니라 고투헬이 문법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로 고헬은 직행이다. 고헬은 직행이고 고투헬은 완행이다. 그 뭐냐? 고투헬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라.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그러나 고헬은 지금 당장 직행으로 지옥 가라.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가도 원래 아빠가 엄마가도 니에미가 니에비라는 니에비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애비야 애미야 니에비가 욕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러면 욕인데 다들 내 밑에 사람들이었으니까 전화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니에비가 니에미가 이거 욕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 흉내내는 거지. 그거를 어른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싸가지 없는 건데 대부분이 저보다 동생이고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욕이라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썼던 얘기죠. 막장이라는 말은 내가 막장새라는 그 새가 있었어요. 캐릭터 그 정도만.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전화 개그 편입니다. 전화로 하는 방송편. 전화로 하는 방송이 쉬운 것 같지만 예전에 그 양아치 BJ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막 무시하고 까다가 전화 받는 방송 한 30분 하고 멘붕 와가지고 초딩이 전화해가지고 야 이 병신아 뚜꺼비 새끼야 열받죠. 프로식 안 가지면 열받아요. 초딩애가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아들뻘이 전화하면 화가 나지. 계속 전화해가지고 중학생들이랑. 근데 나는 그걸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트가 나왔죠. 이불 초딩, 노바디 초딩, 코발 초딩, 많은 스타 초딩들이 나는 스타를 만들어 버렸어. 버르장머리 없는 초딩들을 스타급으로 만들어 줬죠. 그게 많은 초딩들이 유심 방송에서는 스타가 될 수 있고 코무식 아시잖아요. 희대의 욕쟁이야. 욕하는 새끼야. 근데 걔를 무식 컨텐츠로 승화시켰죠. 자, 간호사 메딕, 소방관, 파이어벳,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엔 장난이 아니었군요. 열풍이. 그러니까 유신쇼에 출연하면 전화 개그든 뭐 오크가요제든 다들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오크가요제도 뭐 뚝뚝이라든가 코진섭, 코알파, 코승철을 딴 방에 들어가면 알아볼 정도예요. 딴 데 가면 알아볼 정도. 코진섭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코너를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열심히 멘탈 강해지는 방법이요. 그거 한 번에 되는 건 아닌데. 오늘 짧게 얘기하면 멘탈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건 방송이다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게임할 때 상대방이 도발하고 하면 화가 나고 하는 것은 현실과 게임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이니까 도발도 하고 막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칼부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이건 방송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별로 화가 안 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고 현실과 방송의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실제로 뭐 자기 친구들이나 옆에서 누가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계를 좀 지키면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말 잘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다 경험이고요. 경험의 노하우입니다. 하다 보면 느는 게 경험이고 노하우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질문 다 하셨나요? 질문을 더 하실 게 있으면 추천 감사합니다. 유시님이 공중파 방송, 공중파 인터뷰도 다 했고요. 저는 그 공중파에서 인터뷰 왔을 때 NG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냐?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냐고 그냥 한 번에 갔어요. 다 대본도 없이. 뭐 작가가 뭐 이렇게 줬는데 질문지를 줬는데 질문지 안 보고 그냥 저는 갔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온게임넷 MC는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본 안 봤어요. 작가님이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시는데 나중에 대본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재밌는데 그래서 대본 안 봤어요. 대본 안 보고 저는 그때 신동수 문재영 씨랑 같이 방송할 때도 대본 안 보고 언제 들어갈 시점만 봤고 그 뉘앙스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신동수 씨가 그때 개그야로 잘 나갈 때였거든요. 뭔 말인지 알지. 그거 하면서 거의 그 초딩들의 초통령이 됐을 때인데 내가 애드립을 쳤는데 뭐라고 했냐면 뭐야 이 돼지 새끼야. 신동수 그냥 UCC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센 애드립을 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형은 형인데 UCC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애드립을 치는데 뭐야 이 돼지야? 그러니까 컷. 형님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지. 삐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예. 아니 초면에 애드립을 이렇게 친 거야. 초면 몇 회 안 됐는데 내가 뭐야 이 돼지야? 깜짝 놀라. 그 이후부터는 형님 좀 애드립 좀 조절을 좀. 그러니까 첫 촬영을 하는데요. 첫 촬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계를 하는 상황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근데 소닉이 얼마나 떨든지 그 탁자가 있으면 이게 떨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소닉은 지금 많이 발전한 거예요. 뭐 나한테 도움이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떨어가지고 얘가 내가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잡아주 내가 누구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하고 심지어는 소닉은 카메라 앞에도 안 서려고 그랬어요. 내가 억지로 카메라 앞 지금 보면 진짜 일취월장이죠. 그때 내가 노는 대학에서 해설하라고 하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해설자가 자기가 좀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또 뭐 그때는 되닉이라고 놀렸거든 사람들이. 그게 기분 나빴나 봐요. 본인은 되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살이 좀 볼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국장이었으니까 너 방송 출연 안 할 거면 내려가라. 강원도로 가라. 내가 국장으로서 그렇게 한다. 억지로 갖다 앉혔어요. 지금 잘하는 거 봐봐. 근데 아쉬움이 뭐냐면 소닉의 애드립은 막 발전이 안 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얼굴도 좀 귀염상이고 다른 스타일이나 이런 건 잡으면 되는데 얘가 멘트가 내가 좀 최근에도 가끔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멘트에 발전이 없어요. 멘트에. 그러니까 이게 특히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은 오래돼 가지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그 맵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좀 개인기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경기의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방송의 재미가 떨어지면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추천 감사합니다. 뭐 질문 없나요? 그건 뭐 나중에 게임 방송 강의 특강할 때 말씀드리면 되니까 오늘은 먹방에 대해서
먹방할 때 청소년이랑 성인의 칼로리 권장이 몇이 될까요? 그리고 먹방할 때 하루에 몇 끼 먹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 질문으로. 칼로리 계산은 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잘 알아요. 많은 분들이 뭐 칼로리 계산해서 밥 먹고 하는데 자기 신호가 옵니다. 이제 됐어요. 식욕은 땡기는데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몸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위가 늘어나고 무리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몸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이 포만감이 나오면 아쉽더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먹방할 때 하루에 몇 끼 먹고가 아니라 먹방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좋습니다. 먹방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건강을 위해서. 나머지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정상적인 식사 양과 지키고, 먹쇼할 때도 너무 대짜나 이런 게 아니라 소자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혼자 먹을 때는 소자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좋은 컨디션에서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소자도 먹을 만큼 먹고 남기는 정도. 전 남겨요. 어제도 남겼잖아요. 오리랑 남겨야 돼. 음식은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본인이 뭐 짜파게티든 비빔면이든 무리하지 말고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일단 당장에 먹을 수 있는 거, 그 대신 맛있게 먹으면 되거든요.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님이 뭐라 하시는데 전문가처럼 얘기. 자,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방적으로 듣기 싫은 사람들 강제로 데려다가 특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특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느 대학과나 어떤 뭐 주민들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이 BJ 스쿨이 첫 번째 특강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재도 보여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1강이니까 첫 번째 강의니까 그렇고, 다음에 되면 저희 그 사자TV.com의 BJ 스쿨 게시판에 그런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올라갈 것이고, 지금은 일단은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교재는 사실 따로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머리로 익히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게 마인드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나중에 중요하게 하는 게 BJ 윤리입니다. BJ가 지켜야 될 것, BJ 윤리.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했다시피 멘탈,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사실 뭐 실습을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면 제가 들어가서 봐주는, 그러니까 방에다가 방송을 하실 때 하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BJ 스쿨이라고. 그러면 제가 방에 들어갈 겁니다. 그 방에 많이는 하지만 팝콘을 사줄 수도 있고, 가서 격려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 전입니다. 밤 10시 전에 여러분들이 BJ 스쿨을 달고 실습을 하고 계시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습으로 나중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방제에다가 BJ 스쿨이라고 달고 시청자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제 바람은 BJ 윤리를 좀 지켜서 불법적이거나 좀 문제 있는 거는 방송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쳐야 되겠죠? 네, 매주 토요일 밤 10시 BJ 스쿨 유신의 BJ 특강, 오늘은 먹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화 개그, 전화로 하는 방송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신의 쇼핑 습관, 오픈마켓 UP, 유신의 BJ 스쿨,
부천의 명물 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